예, 안녕하세요. 2022년 서대문구 참여예산제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된 나라살림연구소의 김상철입니다. 전체 5강으로 준비되어 있는 강의 중에서는 5번째 이고요. 설마 이걸 먼저 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면 이걸 보신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5번째 강의에서의 주제는 뭐냐면 사업 모니터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을 심사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실제로 집행이 돼서 그 효과를 보는 것까지가 사실은 참여예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다뤄볼 그 모니터링이라는 게 뭐냐? 그 효과가 진짜 나타나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참여예산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이야기가 이제 투명성, 공정성, 활성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11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참여예산제를 다룬 언론 기사들을 봤더니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참여예산제의 선정뿐만이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불투명한 것이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 참여예산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링은 기본적인 원리가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집을 지어야지 라고 할 때는 대략적인 윤곽을 잡잖아요. 2층 집이었으면 좋겠어. 거실의 위치는 여기였으면 좋겠고 화장실의 위치는 여기였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잡죠. 근데 실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하 2층을 파고 싶었는데 갑자기 암석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하 1층으로 바뀌거나 혹은 도면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이게 이쪽 방면에 창문을 내면 너무 소음이 많이 들리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것을 변경시키죠. 비슷합니다. 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구상했고 심사 과정을 통해서 확정했을 때 기대했던 모습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를테면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일종의 그 감리를 하거나 대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모니터링 과정과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때는 몇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모니터링 중에서 현장에 방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방문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거나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랬을 때에는 내가 모니터링을 나가는 사업의 제안서와 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미리 숙지하고 가시면 현장에서의 모니터링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현장에 나와 있는 그 사업 집행의 담당자는 사실은 참여예산제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현장 모니터링을 나가서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과 사업을 결정하는 사람은 일종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같이 확인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면 모니터링을 혼자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면 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과정은 주관적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의견을 모아서 좀 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을 내는 과정이지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내가 하고 있는 모니터링의 내용이 나의 생각과 같이 나간 동료위원의 생각이 조금 더 종합되어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또 수용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경우에는 가급적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제한된 사업대로 집행하도록 돕는 겁니다. 근데 그걸 돕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도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이나 내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자세가 잘 안 나오면 자세 잘 잡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는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을 좀 더 높이 드시고요. 그쵸? 무릎을 더 직각으로 만드시고요.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자세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거죠. 모니터링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제안자 의견을 반드시 사전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랄지, 아니면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런 요소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랄지 구체적으로 이 모니터링의 결과를 제시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링은 비밀이 아닙니다. 예. 모니터링은 공개된 절차이고, 그리고 전체 참여예산위원회를 대표해서 내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지, 내가 모니터링을 나갔기 때문에 이 정보는 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모니터링의 경험은 모든 참여예산위원분들이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아, 내가 어떤 사업 모니터링을 나갔는데 미처 몰랐지만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어 라고 하는 얘기들을 동료들에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업의 모니터링을 할 때도 참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니터링을 할 때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대로 집행이 될 준비가 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사업 제안서, 그다음에 예산, 그리고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이 목록이 구체화되는 방침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제안서에서부터 예산서의 내용, 그리고 그 부서에서 수립한 방침서까지 일관되게 제안자의 핵심적인 목표가 잘 반영이 됐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서가 잘 있어야 사업 집행이 잘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말 잘 구체화가 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하반기 모니터링을 할 때 필요한 건데요. 어떤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사업 집행의 상황이 좋지 못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명확한 의견 제시가 필요합니다. 보통 참여예산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예산에 확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데에 보통 이제 이런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보통 2월 정도 혹은 3월 정도에 방침서가 확정이 되고, 만약에 발주가 필요하면은 상반기 내에 소위 발주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업자가 선정이 돼봤자 6월, 7월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집행이 한 10일 정도까지 끝나야 된다라고 하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실기간은 4,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죠. 길게 잡아도 사업이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까지 이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사업 집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인 현황인데요. 참여예산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집행률이 한 7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높아야 한 80%. 왜 그러냐?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모니터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집행해서 예산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이것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행을 해서 오히려 그 효과를 못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예산을 쓰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참여예산자가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참여예산 모니터링을 하는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의견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모든 참여예산 사업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때때로 모니터링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안 해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니터의 결과를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이 사업을 중단시켰나? 라고 하는 게 되게 궁금해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모니터링 사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은요, 아마 집행이 됐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전년도의 모니터링 결과,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가로공원 형태의 그 정원을 만드는 건데, 이것을 실제로 가서 봤더니, 애초 제안했고, 그 다음에 사업 심사 과정에서 좀 떠올렸던 모양하고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우려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면 좋냐? 차년도 유사한 사업이 제안될 때 심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해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제안이 됐을 때, 전년도에 제안된 사업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로 피드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이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요.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보면 뭐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별도의 이런 신호등, 미세먼지 신호등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뭐 이제 이런 의견들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선 이 모니터링의 결과를 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떻게 수용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결정이 돼서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또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후에 유지보수비가 걱정되네 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이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동지역회의 수준에서 참여예산위원회까지 공유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차년도 사업을 심사를 할 때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정보가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으면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도 어떻게 하면 참여예산위원회 내에서 내부 피드백을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 단위로 진행이 되는 참여예산들을 서로 이렇게 링크를 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작년에 결정된 사업들을 모니터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작년에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그 위원회의 과정과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올해 우리가 심사를 해서 결정한 사업은 내년도 모니터링과 또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 참여예산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얼만큼 실효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참여예산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전체 모니터링과 관련된 의견을 좀 드렸고요. 아마 실제 모니터링을 나가보시거나 아니면 전년도에 모니터링을 했던 결과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